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 중에 월남 참전하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이 있어서 그 내용 하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참전 영웅의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드립니다. 보훈부 참전 유공자 대상 맞춤형 보청기 지원 민관 협력 추진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이 내용은 국가보훈부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도자료를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국가보훈부 보도자료라고 나왔습니다. 보도 시점은 2024년 3월 17일 일요일 날 배포한 자료인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참전 영웅의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드립니다. 보훈부 참전 유공자 대상 맞춤형 보청기 지원 민관 협력 추진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날 14시 30분에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강정혜 장관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민자 사랑의 달팽이 회장, 참전 유공자 등이 참석을 하여 참전 유공자 100명에게 3억 원 상당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 지원, 강정혜 장관, 국가유공자 국민 존경 속 건강한 삶 영위하시도록 민관협력 복지정책 발굴 추진 힘쓸 것. 이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 자, 여기에 다시 이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6.25 전쟁과 월남전 참전 유공자들에게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는 사업이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는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 용산구에 있는 회의실 4층 방정모 홀에서 강정혜 장관과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 김민자 사랑의 달팽이 회장, 참전 유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참전 유공자 맞춤형 보청기 지원 사업인 소리드림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소리드림은 전쟁 후유증 또는 고령으로 청력이 손상된 참전 유공자의 청력 검사와 상담을 통해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며 소리를 선물하는 사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100명의 참전 유공자에게 총 3억 원, 1인당 300만 원 상당의 개인별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김땡땡님 청각장애 5급은 백마부대에서 포병으로 1년 동안 105mm 포를 쏘면서 청력이 손상됐고 철원 전투에 포병대로 참전한 6.25 참전 유공자 이땡땡님은 전쟁 중 대포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아 이번 보청기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소리드림 사업은 청력 검사뿐 아니라 귓본 제작, 개인 청력에 맞는 보청기 주파수별 소리 조절, 그리고 향후 보청기 수리와 소리 조절을 위한 인근 병원 안내 등 보청기 제작, 지원은 물론 사후 관리까지 진행된다. 강정혜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 헌신하신 참전 영웅들이 잃어버린 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에 나서 준 한국수출입은행과 사랑의 달팽이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분들이 모든 국민의 존경 속에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민, 관이 함께하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자, 여기에 부침으로 업무 협약식 및 개요 및 시간 계획이 나왔는데 왜 추진을 했는지 이 간단한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월남 참전 60주년 계기, 청력이 손상된 취약계층 참전 유공자에게 민관이 협력하여
보청기 지원을 통한 존경과 예우, 보훈 문화 실현, 사업 개요는 어떤 사업 내용인가 하면 전쟁 후유증 또는 고령으로 청력이 손상된 고령의 참전 유공자분들에게 맞춤형 보청기를 지원하여 맑은 소리 선물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상, 어떤 대상이냐?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100명에게 3억 원 상당의 보청기를 선물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300만 원이라는 거죠. 추진기관은 국가보훈부와 한국수출입은행 그리고 사랑의 달팽이라는 기관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모든 분들에게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참전 유공자에게 드린다는 내용이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이번 이 보청기 지원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월남 참전 유공자로 선정이 되신 분은 지금 청각장애 5급을 받고 계시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백마부대에서 포병으로 1년 동안 105mm 포를 쏘면서 청력이 손상됐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에게 되는 게 아니라 그 100명 중에 아마 대부분 이 청력과 관련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청력과 관련돼서 상위처로 인정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월남 전쟁을 참여하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고엽제 질병을 앓고 잃지 않는 것 같이 월남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지금 청력이 손상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지금 이 분과 같이 백마부대에서 포병으로 포를 쐈다는 거 하고 그걸로 해서 청력이 손상되었다. 그렇게 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유공자에 해당되고 포병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확인이 되게 되면 아마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셨을 겁니다. 이분은 청각장애 5급이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국가유공자 5급에 판정되신 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6.25 참전 유공자인데 철원 전투에서 포병대로 참전한 이땡땡님은 전쟁 중 대포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청각장애 6급 판정을 받아서 이번 보청기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온 두 분 다 포병으로 참전해서 지금 청각장애를 입고 그걸로 인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제게도 가끔 가다가 이 청각과 관련돼서 질문을 해 오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 참 애매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사회생활을 하고 이렇게 나이가 먹고 하시다 보면 청각이 자연적으로 또 상실되는 경우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 귀에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월남 전쟁이나 6.25 참전이 아니더라도 소음이 많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해왔거나, 또 귀를 한 대 어떻게 맞았거나, 아니면 수영을 하다가 귀에 물이 들어가서 귀에 염증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또 청각에 장애가 입었거나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상황들을 갖다가 설명을 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가 귀가 나빠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 국가유공자에 등록이 되냐?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합니까? 답을 해드릴 수가 없죠. 그런데 질문을 하실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본인이 이렇게 월남 참전해서 어떤 포병부대에서 포수로 근무를 했고, 그때 이후에 계속 청각장애가 나타나서 제대 후에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를 가서 치료한 기록이 있고, 아니면 또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나 하는 기록이 있어서 그런 기록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그 기록을 가지고 국가보훈부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가보훈부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검토를 해서 이분이 병적 기록부를 확인을 하고 거기도 분명히 포병이면 포병이라고 써져 있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렇게 청각에 문제가 있구나 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와 관련돼서는 국가보훈부로 먼저 신청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 본인이 만약에 정확하게 내가 월남 참전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하고 그 이후부터 소리가 잘 안 들렸다 하는 게 확실하다 싶으면 계속 국가보훈부와 유공자로 등록될 때까지 또 싸워야죠. 싸워서 유공자에 해당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유공자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신체 검사를 했더니만 청각 장애가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러면 기준 미달 받을 수도 있고 또 7급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나오신 분들은 한 분은 5급, 한 분은 6급 이렇게 나온 것일 뿐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이렇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청각, 그러니까 귀의 장애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 몇 급에 해당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또 정확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라고 해서 2023년 6월 16일 날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결정표라는 것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게 되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 제8조의 3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눈의 장애가 나오고 그 다음 귀, 코, 입의 장애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1. 장애 측정 방법으로 해서 1. 청력은 24시간 이상 소음 작업을 중단한 후 500, 1000, 2000 및 4000Hz 주파소음에 대한 청력, 역치.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주파수별로 각각 그러니까 500, 1000, 2000, 4000Hz의 주파수별로 단순음을 들려주었을 때 각 주파수대에서 검사 대상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나 말을 측정을 하여 6분법으로 판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순음 청력 계기는 국제 표준화 기구를 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비인후과 가서 이와 관련된 검사를 해서 자료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2. 청력 검사는 순음 청력 검사와 청성뇌 간 반응 검사를 함께 실시 2일에서 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중 최소 가청력치를 청력장애로 인정한다. 다만 순음 청력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청성뇌간 반응 검사를 1회 더 실시할 수 있다. 3. 고막의 외상성 청공과 그에 따른 귓물, 이루는 수술적 처치 후 청력장애가 남으면 해당 상위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4. 소귀의 손상으로 인한 평형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에 준하여 등급을 결정하되 좌, 우를 동일한 상위 부위로 본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코, 귀, 턱, 입 이런 관련된 내용이고 청각과 관련된 내용은 아까 그 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급에 관련된 내용 7급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등급 내용으로 해서 1. 귀의 장애입니다. 귀의 장애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등급은 3급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급도 있죠. 여기 4급도 있죠. 5급도 있죠. 6급이랑 6급 이항이 있고 7급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7급. 자, 그럼 이제 청각과 관련되신 그러니까 포병 근무하셨던 분들은 특히 이 내용을 잘 보시고 아무리 월남 참전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런 포병이 아니기
경우에 전투 중에 예를 들어 뭐 부상을 입었거나 본인 옆에서 포가 터져가지고 그 파편으로 인해서 귀를 다쳤거나 상황은 많습니다. 본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잘 보시면 아, 나도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내용들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포병 근무를 하셨고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내 귀가 안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 잘 보시고 본인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잘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7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느냐? 한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정도 8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7급은 두 귀의 청력 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40dB 이상인 사람.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시겠죠? 이거는 그냥 본인들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 가서 이와 관련돼서 검사를 하고 그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다. 그래가지고 이 기준치에 들어오면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해 보시는 게 낫고, 만약에 이 기준치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보건부에 신청을 해도 등급에는 해당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수치가 있는 거는 판단하기가 아주 빠르고 좋습니다. 자, 다음은 6급 이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두 귀의 청력 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50dB 이상인 사람, 그런 경우에는, 자, 그러면 6급 1항은 어떤 내용인가? 두 귀의 청력 장애가 각각 공기전도 60dB 이상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6급 1항에 해당되고 50dB 이상일 경우에는 6급 2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dB 이상인 경우에는 7급에 해당되는데, 지금 7급, 6급 2항, 6급 1항, 5급 이 모든 귀는 각각 두 귀의 청력 장애가 이런 경우고, 제일 아래에 있는 7급은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50dB 이상이거나 골전도로 40dB 이상인 경우에 7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이 5급과 관련되신 분도 나왔었죠? 이 5급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급 1. 두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70dB 이상, 골전도 40dB 이상인 사람, 이런 경우거나, 두 번째,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90dB 이상, 골전도 5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60dB 이상, 골전도 30dB 이상인 사람, 이런 경우에는 5급에 해당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가장 최근에 나와 있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까지 제가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귀가 안 좋아가지고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본인이 6.25 참전하셨거나 아니면 월남 참전하셔서 포병 부대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뭐 포탄과 관련돼서 바로 옆에서 터져서 내 귀가 그때 뭐 한동안 멍멍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때 그 이후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내 한쪽 귀가 뭐 안 좋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또 이 영상도 보시면서 아, 본인이 여기 해당될 것 같다 그러면 우선 국가보건부에 그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작성을 해서 먼저 신청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국가유공자에 해당된다, 보훈보상자에 해당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신체 검사를 받아서 이와 관련돼서 7급, 6급 2항, 6급 1항, 5급에 해당된다 그러면 또 급수를 받는 것입니다. 월남 참전하셨다고 해서 모두 다 고엽제와 관련된 질병으로
국가유공자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중에 어떤 분들은 취사병으로 계신 분들도 있었고 행정반, 인사과, 작전실 여러 가지 각각 근무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전투에 나가셨던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어떤 분들은 월남 참전을 하셨다가 제대를 하고 지금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물론 많은 분들도 지금 고엽제와 관련돼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도 고엽제와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들게 질병과 지금도 싸우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제가 계속 영상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질병들이 고엽제와 관련되어 있다 생각되시면 그와 관련된 의료 기록들 준비를 하셔가지고 국가보훈부에 검토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공자에 해당되는지 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 질병인지도 판단을 하고 또 그게 단계 넘어가서 최종적으로는 상위 등급을 받게 되면 그 급수에 맞는 보상금과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 영상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이와 관련돼서 준비를 해서 등록을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마치 이번에 또 국가보훈부에서 보도자료로 이 보청기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추가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까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니 이와 관련되신 분들 아니면 주위에 계시는 전우분들이 혹시 귀가 안 좋아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도 이런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들 또한 서류 준비해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실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국가보훈부에서 나온 참전유공자 대상 맞춤형 보청기 지원 민관협력 추진이라는 내용, 그러니까 참전 영웅의 잃어버린 소리를 찾아드립니다 하는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